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드리드 출원, 즉 국제상표등록 출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이렇게 출원할 때에 대한 해외 출원에 관한 내들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국내 출원, 즉 지정국 관청인 대한민국 특허청의 국제상표등록 출원, 즉 우리나라 특허청이 이제 지정국 관청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정국으로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의 입장에서 또 봤을 때 거꾸로 이제 출원하려면은 마드리드 루트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출원하는 방법이 있고 또 파리 루트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출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마드리드 루트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출원할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출원을 하겠죠. 이게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를 처음부터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는 처음에 지정 안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사후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를 지정해가지고 이제 출원을 하면 또 사후 지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출원을 하면은 그 국제 출원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표법에 따른 상표 출원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 등록일, 국제 등록일을 우리나라의 상표법에 따른 그러한 상표 출원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됐죠. 그러니까 뭐야, 국제 등록일이 실제는 등록일이 아니고 출원일이야.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사후 지정을 했다. 그럼 사후 지정한 내용이 그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FP 국제사무소에서 그 국제등록본부에 이렇게 사후 지정했다는 걸 등재를 하겠죠. 그 사후 그렇게 등재되어 있는데 사후 지정에 국제등록부가 이제 등록된 날 사후 지정이 그날이 이제 사후 지정이라 그러는데 이 사후 지정일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출원이 된다 이렇게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국제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된 국제등록 명인이 있잖아요. 그 국제등록 명인이 출원인이야 우리나라에. 거기에 상호나 성명이나 주소나 뭐 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이나 영업소나 또 거기 이제 출원의 3요소가 뭐예요? 출원인, 상표, 상품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는 출원인, 상표, 상품, 또 상품류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그런 출원인이나 이런 것, 출원 상표나 이런 걸 지정 상품으로 다 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용어는 국제등록 명의로 쓰고 있지만 이제가 곧 출원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상표 출원에 대해서는 업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업무표장에 관한 그 보호 대상의 유형에 포함되어 마드리드에서 없기 때문에 여기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국제상표준의 특례를 한번 보면 국제등록 출원하면서도 이 IR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IR 하면서도 이렇게 우선권 주장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권 주장 취지, 뭐 최초 출원한 국가명, 출원 일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출원에 우선권 주장해서 출원한 걸로 이렇게 본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국제상표 출원에 대해서 등록원부의 상표의 취지, 이렇게 취지, 예를 들면 입체상표 등 같은 비전형 상표의 경우에는 어떤 취지를 기재할 겸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출원서에도 그런 거 할 때는 그 취지를 기재하게 돼 있죠. 이거는 입체상표다. 이거는 뭐 동작상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런 취지를 기재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 출원할 때 출원서에 기재한 것 마찬가지로 봐준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취지를 잘못 기재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적어야 될 게 있고 선택적으로 임의적인 게 있고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있고 임의적인 그런 상표 출원 때 쭉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때 그 심사 기준과 똑같은 심사 기준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여기서 중복해서 설명드리진 않겠어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사용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의 경우에서도 어떤 경우가 사용의한 식별력을 취득한지 그 심사 기준에서 쭉 설명드렸잖아요. 그 기준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복해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드리드 출원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단체 표장 또는 뭐 증명 표장 또는 뭐 이렇게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이런 것을 이제 등록받고자 하는 경우,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거기 필요한 정관이라든가 증명 표정의 경우에는 또 이제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증명하는 그 특성을 관리할 수 있는 자를 증명하는 서류 이런 거, 또 지리적 표시 단체 표정의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류하고 지리적 표시 정의 합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이런 거를 함께 제출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업무 표장은 없어도 이런 거는 있다는 거, 광해 표장 중에. 네, 이와 관련 또 다른 주제로서 중요한 것이 그 대체라는 개념인데, 국제 등록의 대체. 그러니까 국내 등록 상표가 있는 경우에 국제 상표 등록 출원의 효과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국내에 상표를 A, B, C 이렇게 등록이 됐다고 쳐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있어. 국내에 가지고 있는데 국제 출원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정국을 해가지고 KR을 또 지정국을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왔다고 쳐봐. 예?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 상품이 중복이 되죠. 이렇게. 예. 그래 놓고는 이제 내가 출원인이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어야 돼. 출원인이 대체 신청서라는 거를 내요. 대체 신청서를 내면은 요 A, B 상품에 대해서는 이 상표 출원한 날, 이 상표 출원한 날 출원한 것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 것은, 그러면은 요 대체되는 요거는 없어지고 요것만 남느냐 살아남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병존을 하는 거야. 이것도 살아남고 이것도 살아남는 거야. 다만 출원일만 요거에 대해서 소급해 주는 거야. 그럼 무조건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상표가 갖고 상품이 이렇게 중복되면 무조건 출원이 소급되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런 소급표를 받고 싶습니다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돼. 그 의사표시 하는 것이 뭐냐면 대체 신청서라는 거예요. 대체 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품목에 대해서는 출원일에 소급해서 인정이 되는 거야. 그것이 지정상품 전부일 수도 있고 지정상품의 일부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의 국내 등록 상표가 있는 경우에 국제상표 등록 출원의 효과로서 대체 효과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우선은 상표가 동일해야 돼. 국제등록명의 상표하고 이거 상표가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원인하고 권리자가 동일해야 돼요. 국제등록명인하고 상표권자가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제등록의 지정상품이 국내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이 국제등록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돼. 모두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영역 확정의 효력이 국내 등록 상표의 상표는 후에 발생해야 돼.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자 봅시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취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데, 마드리드 의정서 4조의 2에 보면 국제 등록에 의한 국내 등록의 대체,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제목에. 여기서 유의할 것은 대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국제 등록이 국내 등록을 대신하고 국내 등록은 소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국제 등록에 의한 상표권하고 국내 등록에 의한 상표권이 서로 병존하지만 국제 등록에 관한 출원료를 국내 등록의 출원료로 소급 인정해 준다는 그런 의미일 뿐이에요. 알았죠? 핵심은 출원일의 소급 인정이야. 출원일의 소급 인정.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상표권자가 국내에 가지고 있는 상표가 있는데 이렇게 A, B, C가 있는데 요거를 또 같은 값이 요거를 IR로 이렇게 해가지고 A를 A, B, C로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한 다음에 이걸 우리나라 지정고를 해가지고 출원했어. 예. 이런 경우에는 동일한 상표인데 상품도 같죠? 그렇게 되면은 원래는 뭐야? 우리 상표법 38조에 보면 일상표 1출원 해가지고 일상표 1등록 원칙 위배되면은 거절되잖아. 이중 등록 금지 원칙 해가지고 등록 안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국내 등록하고 국제 등록으로서 우리나라에 지정돼서 들어오는 것 간에는 이 일상표 1출원 이 원칙이 예외를 둔다는 거예요. 예외를. 그래서 적용되지 않도록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럴 때는 대체 신청서를 내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일상표 국제상표 출원에 대해서는 이 38조 일상표 1출원 이것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특례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용 요건은 대체의 적용 요건은 우선 대한민국의 국내 상표 등록 출원에 따라서 국내 상표가 일단 등록이 돼 있어야 돼. 등록. 설정 등록된 국내 상표가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는 국내 등록이 아니고 국제 등록이 있다. 국제 등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정돼서 등록된 게 있는데 또 국제 등록을 해서 우리나라 지정해서 들어온다. 그거 간에는 대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아. 근데 그냥 우리나라에 파리루트로 뭐 예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냥 지정해서 등록해서 국내 등록이 된 게 있다. 근데 마드리드 해가지고 국제 등록해서 우리나라 지정해가지고 들어온 게 있다. 이들 간에는 이제 이게 대체 효과가 인정이 돼, 대체가. 근데 이때도 이 국내 등록이 돼 있어야 돼. 출원 중이면 안 돼. 설정 등록이 돼 있어야 돼. 출원 중이면은 대체 적용이 안 돼. 요건이 반드시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 했어요? 그 상표가 동일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상표가 주체 동일성, 객체 동일성. 상표가 동일해야 되는데 여기서 동일은 물리적 동일이야. 보통 상표법에서는 대개가 뭐예요? 실질적 동일이 많죠. 근데 여기서는 물리적 동일이야. 엄격하게 딱 동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체 동일성이니까는 국제 등록 명의인 그 국제 출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하고 국내 등록 상표의 상표권자가 동일인이어야 돼. 동일인. 네. 그 다음에는 국내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이 국제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돼. 이걸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첫째는 국제 등록 상표의 지정 상표의 국내 등록 상표보다 넓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A, B, C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제 KR이 있다 이거야. 이건 A인데 A, B, C, 이건 D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등록돼 있다. 이게 등록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국내 등록은 그걸 전제로 해야 되는데 상품이 A, B, C, D 얘보다 많아야 돼. 같거나 A, B, C거나 D까지 있어야 돼. 그래야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R은 국제 등록이라고 합시다. IR 줄여서
IR은 상품이 ABC야. KR, 국내 등록이죠. 그거는 AB야. 그러면 이렇게 된 경우는 A, B에 대해서만 출원일 소급표가 인정이 돼요. C에 대해서는 출원일 소급이 인정이 안 돼.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거꾸로 봅시다. 그러니까는 KR의 상품이 IR의 상품보다 넓거나 포괄적인 경우에는 이제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KR의 지정 상품이 ABC야. 이번엔 거꾸로 ABC. 근데 IR의 상품은 AB야. 이렇게 되면은 뭐야? 출원일 소급이 인정이 안 돼. 출원일 소급이 아예 안 돼. 아예 안 돼요. 왜 AB는 해주지 왜 안 돼? 일본은 해줘. 근데 우리는 안 해줘. 그게 다른 점이에요. 예. 일본은 해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해줘. 예.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네. IR이 KR보다는 상품이 더 넓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드리드 정서에 따른 영역 확장의 효력이 국내 등록 상표 등록일 후에 발생해야 돼. 후에. 여기서 이게 영역 확장이 된 게 뭐냐 하면은 국제 출연 시 지정과 나라를 지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나라를 확정하려고 이렇게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보호 범위를 자기네 나라에서 본국에서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뭐 미국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또 사후 지정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모두 포함하는 거. 이런 것을 영역 확장이라 그래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국제 등록 출연료는 국제 등록일로부터 발생하고 사후 지정일도 발생하는데 국내 등록 상표의 설정 등록일이 국제 등록일 또는 사후 지정일보다 먼저 앞서야 돼. 예? 뭐가? 출원일이 KR의 출원일이 IR의 출원일보다 그거 아니에요. KR의 출원일을 잊어버렸을 때 KR의 등록일이 설정 등록일이 IR의 국제 등록일. 그러니까 IR의 경우는 국제 등록일이 출원이죠. IR의 국제 등록일보다 앞서야 돼. 또 사후 지정이 있으면 사후 지정일보다 앞서야 돼. 예. 그러니까 대체하려면은 이미 KR은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 상태야. 출원 중이어서는 안 돼. 이미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대체 신청서를 내게 돼 있어요. 대체 신청서를 누구에게 제출해? 이거는 특허청장에게 내야 돼. 우리나라 특허청장에 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제등록 번호도 써야 되고 또 관련 국제등록 상표의 번호, KR의 번호를 써야겠죠. 그리고 중복되는 상품이 뭐라는 걸 적어야겠죠. 그거에 대해서 출원 소급표를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걸 써야 돼요. 이렇게 국제등록번호 이런 걸 써야 돼. 물론 국제등록 명인 인적사항도 써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대체 신청서를 내면은 이제 심사를 해. 심사관은 심사를 해서 이것이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대체 선언을 해주는 거야. 측에게 출원일 소급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고 대체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이걸 대체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체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대체 요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판단 시점은 대체 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하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서류 봐도 대체 인정을 판단해가지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건 당연한 거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받아들여지면 대체 선언해 주는 거고 안 받아들여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그래서 받아들여지면은 지정 상품이 중복되는 범위 안에서는 이제 출원일의 소급표가 인정이 되고 우선권의 효과도 이제 IR에 그대로 인정돼요. 우선권의 효과도 이런 식으로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대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뭐라 했어요? 일상표 일출은 위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절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하고 유사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은, 그걸 말소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뭐, 선정말, 그게 아니고, 대체 신청서를 내면 돼. 대체 신청서를. 그걸 잘 생각하시면 돼. 그게 되게 이제 옛날에는 그냥 파리루트에서 등록하고 있는데, 상표 관리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IR로 해가지고 다 전 세계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서 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거는 자기 것이다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수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먼저 거를 포기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뭐예요? 대체 신청서를 내는 방법. 대체 신청서 내는 게 제일 바람직하죠. 대체 신청서를 낸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국내 등록 상표 상표권이 이렇게 여기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소멸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는 이제 IR에 대해서는 이제 그 대체 효과, 출원 소급표 효과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선 뭐 KR이 이미 취소가 됐는데 뭐 그거에 대해 소멸 효과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재 조치로서의 효과가 있는데 뭐냐면 상표법에 의해서 1호부터 119조 1항 1호부터 이제 9호까지 취소 사유 여기 해당하는 경우 다만 4호는 경미한 절차적 하자에 불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외하고 나무 취소에 해당하는 해가지고 취소 신규 확정된 경우에는 마치 재등록 금지 사유 이런 거랑 비슷한 것처럼 이것도 불리게 당하는 거야. 그래서 출원 소급표를 인정 안 해줘. 그 다음에 우선권 인정 그 효과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면하기 위해서 취소 심판 청구 후에 권리를 포기하거나 뭐 존속기간 만료하는데 갱신 안 하고 그냥 없어지도록 내버려 두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또 그걸 권리를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피해 가려고 그런 경우에도 이게 바로 그걸 정한 거예요. 34조 3항을 생각하시면 돼. 재정세 분사유. 같은 맥락이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것은 출원료 소급표 없고, 그 다음에 조약 우선권 이런 거 없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IR에 대한 등록 여부 결정 시 KR이 이미 무효가 됐다. 또 기타 사유로 소멸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출원료 소급표가 인정이 안 돼요. 왜 이러냐? 요건이 뭐예요? KR이 유효하게 존속해야 돼. 조건이, 대체 요건이. KR이 살아있어야 돼. 설정 돼가지고, 그러니까 KR이 IR보다 먼저 출원이 되었어야 되고, 먼저 등록이 되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체 한창 먼저 등록이 되었어야 되고, 살아있어야 돼. 그래야만 이것을 IR에 대해서 대체 신청할 때에 그 KR에 대한 출원율로 소급해주는, 출원율을 소급 인정해주는 중복되는 상품 법인에서는 그런 효과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KR이 취소가 됐다, 또 무효가 됐다, 또 취소 청구 후에 그걸 편법으로 피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것은 대체 효과로서 출원 소급표라는 이익이 향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줘요. 자, 여기까지고 이것이 이제 국제 등록에 있어서의 대체, 리플레이스먼트에 관한 내용이에요. 내용 아시죠? 핵심은 뭐야? 중복되는 품목에 대한 출원율의 소급표 인정, 또 우선권 주장 인정, 요거예요.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 대신에 그리고 일상표 출원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KR은 설정 등록이 돼 있는 것이어야 된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요, 국내 출원,
대해서 했을 때 국제상표적 출연에 대한 기타 특례예요. 우선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외국인이 출연이 들어왔어. IR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지정국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국제 출연의 승계 및 분할 이전 등의 특례인데 우선 승계는 IR의 승계는 특정 승계뿐만 아니라 포괄 승계, 즉 상속이나 그 밖에 일반 승계의 경우에도 국제사무국에 명예변경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국제사무국에 내고 이걸 또 재차 우리나라 특허청에다가 신고할 필요는 없어. 일반 상속이나 일반 승계다 우리나라 원래 보통은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IR이 이제 그 명의 변경에 따라 가지고 그 지정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되어 이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출원은 변경된 국제 등록 명의인에 의해서 각각 출원된 것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IR에 이렇게 상품이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봅시다. 갑이. 근데 요거를 을에게 이렇게 요것만 이렇게 이전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각각이 출원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근데 보정의 경우, 여기서 이제 중요시해야 될 게 있어요. IR의 경우. 이 KR을 지정국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다른 점은 뭐냐, 유의할 점은. 상표는 절대 보정할 수 없어. 그것이 부기적인 부분이라도 보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삭제도 할 수 없어. 그런 식으로. 출원서의 기재사항하고 상표액은 보정할 수 없어요. 또 상품류 구분을 변경하는 것도 안 돼. 상품류 구분을 변경하는 보정도 허용되지가 않아요. 이런 점이 근데 다른 점이야. 그 다음에 보정을 하긴 했는데 출원부 결정 전에 보정을 했어. 근데 상표 등록을 이렇게 보니까 상표 등록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 보정이 요지 변경인 게 뒤늦게 발견이 된 거야.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이건 일반 상표 등록 출원 보정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출원후 결정 등본 송달 후에 보정이 있었어. 그런데 이것이 상표 등록 후에 이게 발견이 된 거야. 이거 요지 변경이네. 그런 경우에는 뭐야? 보정을 하지 아니했던 그런 출원에 대해서 상표 등록이 설정 등록된 것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보정이 없는 상태에서의 출원에 대해서, 원출원에 대해서 이렇게 등록이 된 걸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등록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보느냐? 그러면 대개 이렇게 된다면 그 등록은 무효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무효될 확률이. 그렇게 해서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것은 보정이 되고 허용이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또 요지 변경인데 잘못됐다는 게 등록 후에 뒤늦게 발견되면 뭐 이때 출한 것을 본다든가 이때 등록된 것을 본다 이렇게 되는데 불명료한 기재를 상명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요지 변경으로 안 봐요. 이런 것은 주로 상품에 관한 이야기나 등이겠죠. 상표는 못 건드린다 그랬죠. 그 다음에 출원 변경의 특례인데 출원 변경 제도를 적용 없어. 마드리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는 변경 못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국제 상표 등록 출원을 단체 표정 등록 출원으로 변경하냐 할 수 있느냐 못 하는 거지. 일반 상표 등록 출원은 단체 표정으로 변경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그러나 IR 해서 KR 우리나라 지정국에 들어온 것들은 안 돼. 출원 변경이. 출원 분할도 안 돼. 여기처럼 출원 분할도 안 되고 출원 변경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우선권 주장. 이거는 인정해줘요. 우선권 주장.
IR을 해서 KR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예, 이제 우선권 주장을 인정해 주는데 우선권 증명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돼. 예,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드리드 의정서 4조 2항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국제 등록은 파리협약 제4조에서 규정하는 우선권을 향유하며 동조 D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충족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굳이 조문을 얘기한 것은 조약의 조문을 얘기한 것은 필요로 한다가 맞냐,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가 맞냐 이런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 우선 파리협약 제4조 D4호에서 규정된 형식 요건에 부합된지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권의 이익을 향유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드리춘의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출원시 특례 이거는 뭐냐면 박람회 출품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출원 특례를 받으려면 박람회 출품한 날을 출원한 것으로 본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규정이 출원시 특례에. 그런 경우에 출원할 때 그 의사를 취지를 기재를 해야 되고 출원서에 그거에 대한 증명 서류를 30일 이내에 내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IR의 경우 우리나라 KR 들어온 이것은 지정해서 들어온 것은 30일이 아니고 3개월 이내야. 이게 특례죠. 그래서 특례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정국에서 들어온 것 이런 것은 우선심사 규정 적용하지 않아요. 우선심사. 우선심사. 심사에 우선심사 제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적용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우리나라 지정했으면 지정한 날, 지정 통지일, 또 사후지정 통지일, 이렇게 결국 그 출원번호 순서대로 심사한다는 얘기예요. 출원일자 순서대로. 그 다음에 이제 거절 이유 통지 특례인데 이렇게 심사관이 이제 우리나라 지정국에서 출원 IR에 대해서 이렇게 심사를 할 때에 거절 이유를 발견했다 그러면은 출원인에게 직접 통지하면 안 됩니다. WIP 국제사무국에 보내가지고 그걸 통해서 출원인에게 통지가 돼야 돼요. 그것을 절차가 그렇게 된다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들어오면 언제까지 심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1년이야, 1년. 원칙은 1년인데 나라에 따라서는 18개월 이내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18개월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사를 18개월 이내에 해야 돼. 안 해? 그러면 등록된 걸로 간주되는 거예요. 등록 허용한 걸로. 그래서 18개월 이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거절 통지를 한다. 의견제도 통지를 마드리드 춘에서는 이것은 이제 직권 가거절 통지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이 직권 가거절 통지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해야 돼. 나가야 돼. 이때 안 나가면 등록된 걸로 허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신청에 기초한 가거절 통지, 이신청이 들어왔어. 그런 경우에는 그 기간에 구의를 받지 않아. 18개월 이후에도 그게 가능해요. 18개월 이후에도 가능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심사관이 이렇게 하면은 가거절 이후 통지를 하면은 이제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간을 지정해줘요. 2개월. 이제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이제 그걸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국내에 이제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를 해야 돼. 제외자는. 제외자는 국내 영업소나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여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하고 그런 없으면은 그런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야 돼. 그러면은 꼭 변리사만 할 수 있느냐? 아니어도 돼. 아니어도 국내 주소 영업소에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가 그 행위를 함으로써 돈을 받아? 그러면 그건 변리사법 위반으로 이제 형사처벌 받을 수가 있어요.
업으로서 할 때는. 그러니까 무료로 하는 거는 할 수가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누가 그걸 무료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야,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잖아. 여러 실수를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0%다 별리를 선임해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다음은, 그런데 우리가 그 상표법 55조 3항에 보면은 이제 싱가포르 유학 관련해가지고 생긴 건데, 그 가입하면서 국내 상표 등록 출연에 대해서 심사 과정에서 출연인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구제 절차를 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 구제 절차를 마련된 게 절차 계속 제도 이런 걸 뒀어요. 절차 계속 규정. 심사 때 이미 다 설명드린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국제상표 출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아요. 즉 IR이 우리나라 지원국에서 들어온 출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돼 있고요. 출원금고 특례는 이제 지정통지일, 또 경정에서는 경정통지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정한 것, 또 사후지정이면 사후지정.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에 출원한 걸로 보면 돼요. 그래서 14개월 이내에 출원금고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는 18개월 이내 다 이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으니까 18개월 이내에 거주를 통지하게 돼 있으니까 공고는 14개월 이내에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손실보상 청구권. 이것은 이제 국내 일반 상표등록 출원하고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상표등록 결정은 18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그랬죠? 만약 거절 이유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등록한 걸로 등록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국제 상표등록 출원에 대해서는 이제 그 직권보정은 허용하지 않아요. 직권보정은. 심사관이 직권보정 우리 출원단에서 심사 단계에서 배웠잖아요. 직권보정 이런 경우 할 수 있다. 이게 IR을 국내에 지정해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은 안 돼. 직권보정이.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할 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보통 일반 출원은 출원료 내고 심사처 등록 결정 나면 그때에서 내고 거의 한 1년에 나눠서 출원 내고 등록료 내고 이렇게 되는데 심사기간 한 1년 정도 잡히니까. 근데 IR의 경우에는 뭐예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지원했고 출원할 때 WF에 출원료, 등록료, 등록세까지 한꺼번에 다 이렇게 내야 된다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해외 나갈 때 마드리드를 통해서 다 해가지고 스위스 프랑을 해가지고 WF에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개별 수수료가 뭐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WFO 국제사무국에서 받으면 되는 거고, 특허청이 납부되는 그 밖의 수수료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반환받습니다. 특허청에서 납부되는 그 밖의 수수료가 도대체 뭐가 있어? 할 수가 있죠. 상품을 보정한다고 쳐봐. 그 보정서 낼 때 보정료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걸 잘못 내면 반환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상표권 설정 등록의 특례로서는 이제 이미 출원 시에 등록료 다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이제 납부하기 때문에 뭐 따로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등록증이 나와요. 등록결정서 나오고 조금 있으면 등록증이 발급이 돼요. 그다음에 상표 원보의 등록의 특혜야.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러이러한 사항은 상표권 이러이러한 사항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뭐 사용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기타 권리는 이렇게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등록을 해야만 대항 요건도 돼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뭐 이 IR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등록된 이런 거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설정 또는 처분의 제한 이런 거는 국내 상표 원부에 이제 등록이 되는 거야. 상표 원부가 IR을 대한민국에 지정을 해가지고 출원해서 심사결정 등록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등록 원부를 만들어요. 여기에 설정을 딱 시켜주고 내가 어떤 처분이 되었으면 등록을 해주는 거야. 그렇지만 WFP 국제사무국에도 거기도 국제등록부라 그래가지고 상표 등록 원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뭘 등록하느냐면 이 상표권의 이전, 변경, 소멸, 존속기간의 갱신은 WIPO, 국제사무국, 거기에 있는 국제상표등록원부, 거기서 가지고 있는 국제상표등록부 인터내셔널 레지스터에다가 등록을 해야 돼요. 여기는 코리안 레지스터고, 코리안 트레이드마크 레지스터고, 이거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마크 레지스터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외워놓으세요. 이변소 갱, 뭐 이런 식으로 이변소 존 이렇게 외워도 되고, 아무튼 두 문자로 해서 외워놓으셔. 이전, 변경, 소멸, 밑줄 친 거 다 출제가 됐다 그랬죠. 이런 것은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말하지만 이런 것들은 국제상표등록원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해.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 뭐랬어요? 우리나라 등록일이 아니야. 국제등록일. IR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IPO 거기에 국제사무국에 등록이 된 날이야. 국제등록일이. 그날로부터 10년이야. 그때부터 10년씩 갱신할 수가 있어. 갱신은 우리나라 특허청이 하는 게 아니고 뭐야? 국제사무국에다가 갱신서를 내고 거기다가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랬어. 해요. 그리고 이거는 분할납부 제도가 없어. 상표 등록료를 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랬어요? 5년 이렇게 나눠서 두 번으로 나눠서 낼 수도 있고 한 번에 10년치 낼 수도 있고 그랬다 그랬죠? 거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 IR에 있어서는 이거는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신청 이런 제도가 없어요. 인정되지가 않아. 예, 그런 것이 인정이 되지가 않고 또 지정상품 추가 등록 출원 이것도 인정되지가 않아.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아. 이거는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표권의 분할인데 국제 등록 기초 상표권의 분할은 허용되지 않아. 상표권의 분할은 자 이거 보세요. 갑이 KR을 지정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했다고 쳐봐요. 예? 근데 이것을 상표권을 이렇게 분할을 해. A와 B로 이렇게. 그러면 소유자는 누구야? 여전히 갑이죠? 여전히 갑이야. 상표권만 나눈 거야. 이런 것은 허용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것들은.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요거는 을에게 줘. 요건 자기 갑이 갖고. 즉 권리 이전, 즉 명의 변경이 수반되는 분할 이전. 요거는 허용이 돼. 요거는. 그런 의미예요. 이 문장은. 그 다음에 상표권 등록 효력의 특례인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런 이전 변경 표기, 소멸, 존속기간 갱신 이런 것은 국제상표 등록부 IR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마크 레지스터에 등록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처분의 제한은 코리안 트레이드마크 레지스터에다가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국제등록 기초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 이런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대한민국 특허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내용이 저기 하지만 좀 메모를 해가지고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 어떤 거는 국제사무국에, 어떤 거는 특허청장에게, 어떤 건 특허청장을 경유해서 국제사무국에, 어떤 건 선택적으로 여기 또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잘 정리를 해서 숙지해 놓지 않으시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들 있잖아요. 기타 여러 가지 사항 등록하는 경우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특례 없는 것들은 국내 상표 원부에다가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어요. KR, 코리안 트레이드마크 레지스터에다가 등록을 해야만. 기타 여기 특례 없는 것들은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국제등록 소멸의 효과인데요. 국제상표 등록촌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IR 국제등록이
상표가 A가 이렇게 A, B, C로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요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지정국으로 해서 우리나라에다가 이렇게 A, B, C로 이렇게 출원했다고 쳐봐요. 근데 이것이 아직 출원 중이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아직 출원 중이야. 출원 중인데 요것을 A나 B가 이렇게 소멸됐다고 쳐봐요. 국제등록부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 출원 중인 이 지정국 우리나라에서 요 A와 B는 상품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취하. 왜냐하면 그 근거가 되는 IR에서 A, B가 소멸됐기 때문에 출원 중인 상품 A, B, C에서 A, B 상품에 대해서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 IR에서 A가 A, B, C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근데 KR에서 또 A, B, C가 있다고 쳐봐요. 요번에 이게 등록이 돼 있는 상태야. 등록이 돼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것이 A, B가 소멸이 되었다고 쳐봐. 그러면은 요것도 소멸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근거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하 또는 소멸의 효과는 국제 상표 등록 원부상 인터내셔널 레지스터 거기에 해당 국제 등록이 소멸된 날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날 이렇게 없어진 거 있잖아요. 요 날 IR에서 없어진 날, 요 날부터 이거의 취하 또는 이거의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표권 포기의 특례인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상표권의 경우에는 상표권 포기는 자유인데 그러나 거기 전용 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이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럼 그 자들의 동의 없이는 포기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조항이 IR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지정한 국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KR에 대해서는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포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이 다른 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보통 아까 우리가 먼저 마드리드 전시회 얘기했지만 그런 국제등록의 포기뿐만 아니라 국제등록의 감축, 또 국제등록의 취소 이런 것도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멸 효과는 마찬가지로 국제상표 등록부상, 즉 인터내셔널 레지스터상 그 해당 국제등록이 소멸된 날부터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 갱신등록의 무효심판의 특례인데 그러니까는 이 갱신등록 신청은 어디다 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특허청이 하는 게 아니고 WIPO 국제사무국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 갱신등록 신청이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어디서 따져? WIPO 국제사무국에서 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존속기간 갱신등록에 대한 국내 무효심판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상품분류 전환등록 무효심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전환제도 자체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외국인이 마드리드 출원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해가지고 출원한 그런 국내 출원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마드리드 출원의 세 번째 유형인데 이건 재출원에 관한 거예요. 재출원. 상표등록 출원의 즉 재출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냐면은 재출원에 여기서 얘기하는 재출원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제등록을 마드리드 출원하려면은 뭐라 그랬어요? 본국관청에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국제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국제등록이 돼가지고 IR이 돼가지고 그 IR에서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해가지고 KR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제 그 기초가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국제 등록도 사라지는 거지. 예? 예, 예를 들면은 JR 본국이 일본인이 만약에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 A 이렇게 출연했어. 그럼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IR을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지정국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어. 근데 이것이 가장 기초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죽어버렸어. 그러면은 얘도 죽어버리는 거야. 에? 그러면 얘도 죽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죽으면 이것도 소멸된 것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출원인 갑은 우리나라의 이 상표를 꼭 등록받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출원해. 그냥 일반 출원으로. 이런 식으로 했다고 쳐봐. 예를 들면 이렇게 출원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뭐야? 이게 후출원이 되는 거 아니야. 누군가가 중간에 껴있으면 곤란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것을 요때 출원 때로 봐줘. 원래 요때 출원 때로 이렇게 봐준다. 이렇게 되면은 뭐야? 그 어떤 일정한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그런 제도를 인정한 것이 재출원 제도인데, 또 마찬가지 또 하나의 타입은 출원인의 적격을 잃은 경우가 있어요. 출원인의 적격을 잃은 경우, 뭐 조약에서 탈퇴를 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재출원을 하게 되면 일정한 요건이 갖춰졌다 치면 출원인을 소급시켜.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등록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갑이 일본에서 요걸 기초로 해가지고 출원했어. 그리고 국제등록 이렇게 해가지고 출원했어. 그런 다음에 미국에도 이렇게 출원하고 한국에도 출원하고 중국에도 이렇게 출원했어.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이 의뢰상표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 요걸 다 죽이려는 방법은, 요걸 나라별로 공격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센트럴 어택이라 그래가지고 요 일본에서 요거 싸워가지고 요걸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요거 죽으면 요거 죽고 요거 죽으면 연쇄적으로 이렇게 죽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집중 공격, 센트럴 어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출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국관청의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에 대한 집중 공격으로부터 국제상표 등록 출원 또는 국제등록 기초상표권이 거절, 무효 또는 취소로 소멸되었거나 또는 해당국의 마드리드 정서 가입 탈퇴로 인해서 국제등록 명인이 출원 적격을 상실한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다시 보통의 국내상표준으로 전환 출원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재출원하는 것은 뭐예요? 전환 출원이야.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요걸 이제 둘로 나눠 봅시다. 우선 국제등록 소멸 후 상표준 출원이에요. 얘가는 특례인데, 요거의 경우에는 이제 그 재출원이 위 국제등록 소멸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돼. 3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JR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A, B에 대해서 상품. 그래서 IR에 있는 A, B가 죽었어. 그러다 보니까 KR에 있는 A, B도 죽게 생겼어.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IR에서 A, B가 죽은 날로부터, 소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환 출원, 트랜스포메이션 출원합니다. 재출원을. 그렇게 되면은 IR에 출원한 날 출원한 것으로 봐준다는 거야. 그래갖고 심사를 진행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이내에 돼. 시간을 잘 기억하셔야 돼. 3개월 이내. 두 번째는 이제 상품이 뭐야? 지정상품에 모두 재출원의 지정상품이 IR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돼. 뭐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상표도 동일해야 돼.
예, 그래서 이건 객체 동일성, 기간만 잘 기억하시면 돼. 3개월 이내에. 예,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IR 출원일을 뭐예요? 우리나라에 출원한 것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야. 출원일로. 그래서 선언원 따질 때 이제 선언의 이익을 소급표가 돼가지고 이제 선출원주의 예외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 IR에 대해서 우선권 주장이 인정이 됐었다. 그러면은 트랜스포메이션은 재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IR 기초에서 우리나라 지정한 거에 우선권 주장이 인정이 됐었으면 트랜스포메이션 전환 출원에 대해서 그 우선권이 자동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처럼 IR의 운명은 아까 예를 든다면 사례처럼 JR 했잖아요. JR의 운명에 좌우된다고. 즉 국제 등록의 효력, IR의 등록의 효력은 국제 등록의 효력, 즉 IR의 효력은 본국관청의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효력, 즉 JR에 있어서의 효력에 종속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IR의 종속성이라고 그래요. 국제 등록의 종속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언제까지 이거 종속이 되느냐? 5년이에요, 5년. 국제 등록일, IR의 등록일로부터 5년. 그러니까 IR로부터 5년이 지난 거는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은 일본에 가서 공격하면 안 돼. 그때는 이제 뭐야? 각 나라별로 공격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 거야. 근데 5년이 경과 안 됐어? 그럼 뭐야? 그 본국을 찾아가서 거기서 그냥 공격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여러 나라 취했으면 완전히 쫄리는 거 아니에요, 막. 그렇게 되는 수가 있죠. 그래서 존속기간이 아니고 종속기간은 국제 등록일로부터 5년이야. 그러니까는 여기서 기초 출원일로부터 5년이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기초 출원일로부터 5년이 아니야. IR의 출원일로부터 5년, 등록일로부터 5년이고, 이 JR의 출원일로부터 5년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해관계는 이 IR이 등록된 국제등록이에요. 줄여서. 이 국제등록 IR로 이 등록된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제 하려면 센트럴어택을 하려면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나면 각 나라별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다음에는 재출원의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잠깐 드렸지만은 그러면 재출원 즉 전환 출원은 언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거는 IR 등록이 소멸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표가 동일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상표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것을 갖춘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전환 출원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뭐예요? 전환 출원일이 아니고 뭐야? 국제 등록 즉 IR의 등록일 날 출원된 것으로 봐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급표를 인정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사후 지정이 있다면 사후 지정일이고 원래는 원래 등록 국제 등록일은 이제 그렇게 해주고 또 우선권 주장 이것도 인정을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입은 뭐냐? 마드리드 정서를 폐기를 했어. 우리나라는 탈퇴할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이제 다시 재출원, 즉 전환 출원할 수 있는 특례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재출원이 마드리드 의정서 폐기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이번엔 뭐야? 3개월이 아니고 2년 이내에 출원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같아. 재출원의 지정상품이 IR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돼야 되는 거,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겠죠. 당연히 소급표를 인정받으려면 거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이 상품들이 소급표 인정받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재출원 상표가 소멸된 국제등록 상표의 상표가 또 동일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처럼 IR의 그 국제 등록일 또는 사후 지정일에 출원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권 주장
그것도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재출원 상표 심사의 특례인데 이제 재출원이 이제 예를 들면은 아까 JR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IR이 이렇게 등록이 됐는데 KR이 이렇게 또 등록이 해가지고 이것이 등록이 돼 버렸어 이미. 예? 예. 5년 내에는 충분히 등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 출원하고 그 다음에 국제 등록 출원하고 우리나라 지정해서 들어왔다. 지금 우리나라 보통 지금 한 1년 정도 내에 걸리니까 그러면 5년 내에 등록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5년 이내 기간이 아직 안 지났는데 여기 누군가가 센트럴 어택을 한다. 쳐봐. JR에 대해서. 이거 AB 죽여야 된다. 상품. 이래서 취소다, 무효다, 무효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이 갑은 이거에 대해서 KR에 대해서는 뭐야? 재출원, 즉 전환 출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전환 출원하면은 이때 출원한 것으로 IR 이때 국제 등록이나 사후 지정일로 출원한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심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다 심사는 돼서 등록까지 된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다시 또 심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상표 등록 거절 결정이라든가 거절 이유 통지라든가 출원 공고라든가 이 신청 절차가는 그런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요. 그냥 등록을 해주는 거야. 다만 출원일을 이 날짜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지. 이 날짜만 바꿔서 인정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런 이야기고, 그렇지만 재출원이 죄악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상표 등록을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표 등록 후 죄악에 위반된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죄악에 탈퇴를 해 마드리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외교관계가 단절됐다거나 그런 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랑 무슨 적국의 관계다 외교관계가 그런 경우에는 인정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 아무튼 죄악에 위반된 경우에는 이제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 아무리 등록된 하더라도.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출원일을 소급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딱 등록하는 식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죄악에 위반된 경우에 거절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재출원, 즉 전환 출원을 신청을 하면은 출원을 하면 이제 보고 요건을 보고 요건을 못 갖췄다 생각하면 기간 지났다든가 3개월 이내에 근데 3개월이 경과됐다든가 2년 이내여야 되는데 2년이 경과됐다든가 이러면 재출원 불인정 예고 통지를 하는 거예요. 또 상품이 일치하지 않는다든가 범위를 벗어난다든가 또 상표가 동일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 또 권리자 신청이 나고 권리자가 원래 명의가 나고 다르다든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재출원 인정 불인정 예고 통지 해가지고 기간을 정해서 보여동서나 의견 기회를 줘야 되고요. 이 기간 내에 이런 것이 보정이나 의견이 없다든가 냈다 그래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재출원 불인정 통지를 하고 그 출원은 일반 상표 등록 출원으로 해서 그 재출원한 날 또는 전환 출원한 날 그날을 출원일로 해가지고 이제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출원하거나 전환 출원할 때 다 이유가 있겠지. 왜냐하면 중간에 누가 껴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일반 출원으로 들어가면은 거절될 확률이 있겠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출원 등록상표 무효심판 제척기간의 특례인데 이것이 이제 그 재출원에 따라서 해당 상표가 설정된 경우라서 종전의 국제등록 기초상표권에 대한 제척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재출원에 따라 설정된 상표에 대해서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 JR이 있고 IR이 있고 KR이 있는데 여기서 이게 어떤 상표가 이렇게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해서 등록이 되었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척기간 5년이 됐어. 그러면 이거에서 무슨
재촌을 한다, 전환촌을 한다 해가지고 여기 이것이 이제 재촌에서 또 등록이 되겠죠. 등록이 됐다고 쳐봐요. 전환촌한 게.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미 제책 기간은 지난 걸로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이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에도 이렇게 특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마드리드 출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